자, 4번입니다. 요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일단 잘라보자. 공통분모는 이미 앞에서 아동문학이라는 걸 한눈에 다 들어오지. 그러면 아동문학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좀 버리자. 자, 번역에는 아동의 특성에 기반을 둔 잘라. 다양한 의성어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그러니까 이 의성어에 대한 얘기겠네. 번역가는 아동의 태도를 잘라 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아동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에 이거 빼고 나면, 자, 아동의 특성, 의성어, 아동의 태도, 성장 과정, 언어 발달. 사실은 이거 빼고 나면 이거는 다 다르지. 맞지? 오히려 이게 더 쉬워. 왜? 이거는 화제만 찾으면 돼. 그 다음, 창의성 발달, 정변화, 구체적 표현, 다양한 중복. 오히려 여기가 중복돼. 맞지? 그럼 이 뒤에는 분명히 쌤이 핵심어라 했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야? 마지막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다면의 창의성 나오잖아. 이 창의성이 아이 문학을 가운데에 두어야 한다. 그지? 그러면 당연히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문학하고 관련된 이야기니까 1번 쪽이 더 안 낫겠나? 의성하고는 관계가 없을까, 아이가, 그지? 자, 그러면 1번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읽어라. 항상 쌤 얘기지. 자신이 선택지를 통해서 이미 답을 정해. 아무 답에나 상관없다. 알겠나? 단,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중복되는 표현. 맞지? 요걸 토대로, 1번 같다. 그럼 이제 1번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1번이라 생각하고 읽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네라는 느낌이 와. 알겠니? 답을 정해놓고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이 느낄 수 있어. 근데 답을 안 정하고 그냥 읽잖아. 그건 다 좋은 말이야. 알겠어? 다, 그럴듯하고. 그렇지? 그러면 논리적 어떤 충돌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2번, 3번 읽게 돼 있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들 말대로 그냥 찍는 거에 불과한 거야.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읽으면 그 답에 기준을 두고 읽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해. 맞네. 이상한 왜 엉뚱한 이야기로 가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가네? 하면 자기 스스로도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뭐라는가? 가장, 여기 보면 demanding인데 아주 힘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demanding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고, 자, 때때로 영감을 줍니다. 여기에 translate, 요게 바로 번역하는 거야, 이거, 그지? 그럼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번역본에 그게 바로 뭐냐? 이거야. 창의성이야,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잠재의식.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이게 고유명사가 나와. 그럼 고유명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겠지. 그게 뭐냐? 다이나믹, 그 다음에 상징적, 동적, 경험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불안정함,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맥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여기 for example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보자 해놓고 여기 보면 부정가사가 나오지. 언어에 대한 신선함에 대한 이해를, 아이 눈과 귀에 대해서, 그 다음 언어적이고 극적인 어떤 어린 시절의 놀이,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맞지? 이런 구체성을 띠고 있는 문장은 주제문이 안 된다. 위에 한번 봐봐, 이 한번 봐봐. 얼마나 이거 창의성, 맞지? 잠재 능력, 번역에 대한 잠재 능력, 창의성,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주제네. 그 다음에 딱 단어를 보면 시험 칠 때 있잖아요. 단어 뜻을 막 모르는 게 많지. 이 단어 뜻 모르는 게 많은 문장은 결국 그건 예를 드는 문장이고, 그거는 답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지? 그리고 관사가 많은 녀석도 다 버려야 돼. 관사가 많다는 것은 정하는 거거든. 근데 관사가 없어. 이렇게. 관사가 없는 상태, 요거는 이제 하나가 수식인 거지. 관사가 많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은 추상적인 거야. 또는 복수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이 주제문과 요지문의 색깔을 가진다고. 그렇지? 물론 너희들 나중에 대학 가서 영어로 글을 쓸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은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거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하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동시에 그럼 봐봐. 요 and는 요거 하나의 ing하고 요거 하나의 ing야. 동시에 영감을 주는 것.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 번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 그럼 봐봐. 원래 항상 원업 하면 첫 번째 최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두 번째 복수 형태의 명사로 끝나는지 확인. 됐어? 이게 안 되면 원업을 쓸 수 없어. 그러면 실제로 이 원이 주어거든. 가장 힘들고 동시에 영감을 주는 요거 전부 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번역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래 되는 거야. 바로 창의성에 대하여 search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잠재 능력이다. 잠재 의식이다. 이 창의성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야. 이 창의성이 유래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나오느냐면 바로 피터 할리델리라는 사람이 이때 콜이라는 단어는 원래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 이제 A가 없어. 왜? 여기로 와 있거든.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what 하면 것 아이가 그지? 그러면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 대한 맥락, 아이들의 맥락을 통한 이 아이스러움, child needs니까 그지? 아이들의 맥락을 통한 아이다운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 여기서부터 나오는 창의성이야. 뭐 창의성이라고 해서 뭐 어른들의 만드는 창의성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애들만이 할 수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이 창의성에 대한 어떤 잠재의식.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야.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 자, 아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퀄리티, 특징 또는 자질. 야, 아이가 되는 특징, 자질. 첫 번째가 뭔지 알아? 가만히 안 있죠. 네, 돌아다닙니다. 맞죠? 이 한겨울에도 있지. 아이들은 반팔 입고 뛰다니는. 가만히 있으면 이미 할배야. 알겠나? 두 번째, 상상력. 세 번째, 애들은 한번 쑤셔 봅니다. 맞죠? 그래, 감전 당하는 아들 많잖아. 한번 먹어봅니다. 그래서 꼴깍 걸리는 애들도 많고, 실험적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서로 잘 친하죠. 만나면. 맞죠? 그리고는 늘 불안해. 뭔 짓을 할 줄 몰라. 이 5가지가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한 퀄리티, 자질이야. 이거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 볼 때 엄청 힘든 거야. 그 다음, 이 어린 시절에 있어서 이런 불안정한 자질은, 이 사람이,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이런 어린 시절의 자질, 이 자질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가나 번역가로 하여금 뭐 하라고?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는 거야. 즉,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러한 아이들의 불안정한 자질, 요거를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자질 때문에 작가나 번역가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언어에 대한 freshness, 바로 신선함이야. 그 언어는 아이들의 귀와 눈에 와닿는 언어의 신선함이야. 어른들이 알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느끼는 그 언어의 신선함에 대한 이해야. 어떤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배우지. 나무다, 저거 나무. 저거 나무야 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는 아주 그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즐거움. 알겠니? 이 즐거움에 대한 이해력을 작가나 번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되냐? 그 다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가지는 애정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언어적인 또는 아주 극적인 놀이. 됐지? 그럼 봐봐. 이해해야 될 게 이거다. 언어에 대한 신선함. 두 번째, 아이들이 가지는 애정적인 관심. 세 번째, 언어적. 그 다음에 아주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극적인 어떤 놀이. 그지? 술래잡기 하면 난리죠, 아이들. 진짜, 그지? 뻔히 아는데도 갑자기 나타나면 까꿍하고 막 깔깔거리고 난리란 말이야. 그지?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번역가가 되고 작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자, 소리를 translate라는 말은 이제 번역을 해서 옮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의성을 하잖아. whether 하면 인지 아닌지야. 자, 크게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한 크게 읽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그것도 훨씬 어린 아이들에게 크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동물들이 내는 소리, 맞지? 이 소리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신화 또는 난센스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리듬, 됐지? 이런 리듬인지. 자, 여러분 잘 아는 이 whether라고 하는 표현은, whether는 항상 A, O와 B의 구조를 갖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하나의 A야. 그럼 다시 in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O화가 있을 때는 앞뒤 구조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큰 소리로 책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게 읽어줄 수 있는 내용, 동물의 소리로, 또는 아이의 어떤 신화, 또는 비언어적인 리듬, 즉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리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보고 있는 요게 동사가 되겠죠. 요구합니다. 요까지 갑시다. 자, 뭘 요구하느냐? 바로 상상력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진정으로 시각적인 내용,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시각적인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를 옮기는 것에서도 상상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동물 소리, 돼지 소리 꽥꽥꽥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한 상상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창의성에는, 그지? 간혹 아이들의 문학, 이 문학을 가운데 forefront라는 중심이야. 상상력의 실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 중심 부분에 아이들의 문학을 두어야 지금까지 간혹 이렇게 두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나? 자, 그럼 얘가 주어고, 이 place가 동사, 이 현재 완료 글입니다.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